그렇다고 창의 미술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쌤 김정호입니다. 아이들 미술교육 중에는 정말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트렌디하고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보수적인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지도하는 이유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보수적인 미술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본론에 앞서 보수적인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보수적인 미술 교육이라고 하면 이젤 앞에 앉아서 종물을 보고 그리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잘 보고 따라 그리고 잘 그리는 기술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교실 분위기를 숨도 못 쉬게 통제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들이 보수적인 미술 교육에 속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과 관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미술 교육의 핵심은 바로 배경 지식과 조형 원리라는 것을 배우고 그거를 기준 삼아서 활용하는 것이 보수적인 미술 교육입니다. 배경 지식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조형 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들을 이용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원리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요리를 만들 때 조형 요소가 식재료라면 조형 원리는 조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형 원리를 익혀둔다면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 화면의 어디를 시각적으로 강조를 시키고 남다른 표현을 위해 화면 구성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복잡한 화면이 있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등을 자기 스타일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형 원리에 대한 얘기는 잠시 여기서 접어두도록 하고요. 어떤 미술 학원이든지 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조형 원리를 빼놓고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도 될까? 조형 원리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그려지도록 해야 되는지 배경 지식이나 이유는 전달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타 미술학원들을 보면 자유로운 아이의 표현, 창의성 혹은 쉽게 잘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다 좋아요. 그것도 미술의 기능, 추구해야 될 목표 중 하나니까요. 과연 재밌게 다 받아주거나 쉽게만 배우려는 게 좋기만 하는 걸까요?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 감정, 창의력 표현 말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원리와 배경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건 정제되지 않는 감정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잘 따라 그리는 방법들은 아이가 그때 그 순간 잘 따라 그려서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원리와 배경 지식이 빠져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그릴 때 응용력이 떨어지게 돼서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아이들을 본다면 오히려 배경 지식과 원리에 훈련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게 됩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예술가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한 예로 피카소의 일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술사에서 입체파라는 사조를 만들었다고 하죠. 피카소가 입체파를 정리하기 위해 그가 작품을 해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형태를 찌그러뜨린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정물화, 인물화 등을 거쳐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카소가 지금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그때 당시 파리에서 전시 중이었던 아프리카 조각 전시회였어요. 그때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의 영감을 받고서 비로소 회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스스로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물론 피카소가 재능이 남다르지만 그의 예술 행보와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피카소가 기존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깨고 자신의 예술을 독창적이게 표현하기까지 미술의 기본기와 배경 지식들을 토대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기존의 방식을 발판 삼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라는 자기 생각 한 스푼 딱 넣어서부터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배경 지식과 조형 원리를 경험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그림을 그리거나 대상을 바라볼 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것들과 응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미술 교육은 자유로운 표현의 미술이어야 하고 보고 따라 그리기의 미술은 아이의 생각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 미술 교육의 최종 도착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미술로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입시 미술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무디게 만든다거나 그렇다고 창의 미술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미술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보고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자기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해보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기 아이들 시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의 내용을 담아줄 기초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라는 그릇은 우리 어른들이 물려준 지식과 지혜겠죠? 이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것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초의 그릇을 잘 다지게 도와주고 혼자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다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보수적인 미술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시 환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쌤 김정우였습니다.